긴 겨울의 끝자락. 끈질기게 따라붙는 추위를 견디느라 몸과 마음이 허해질 때면 꼭 한번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그 옛날 바다의 왕이 즐겨 먹었다는 해신탕과 음식이기 전에 약으로 쓰였다는 조선시대의 보양식 타락죽. 그리고 닭과 도라지를 뜨겁게 끓여낸 초교탕 한 그릇과 대나무 속에 화려하게 담긴 산해진미, 대통 수라찜까지.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전통 보양 밥상을 맛깔나게 차려본다. 한여름 삼복더위를 견디기 위한 풍습으로 알려져 있는 보양식. 알고 보면 육류가 흔치 않았던 시절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이따금씩 가축을 잡아먹은 풍습에서 기인한 것이라는데, 계절에 상관없이 질 좋은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곧 보양. 추위에 지쳐가는 계절에 잘 어울리는 전통 보양식이 있다. 종로구에 자리하고 있는 한 요리학원. 이곳에서 약선 요리 연구에 힘쓰고 있는 정순영 씨가 겨울과 봄 사이에 챙겨 먹으면 좋을 음식으로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는데, 바로 이름도 생소한 타락죽이다. 조선시대에서는 흔하지 않은 그런 음식인데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양식으로 아침에 드시는 그런 죽으로서 드시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타락이란 우유를 가리키는 옛말로 말린 우유를 뜻하는 돌궐어 토라크에서 유래됐다는데, 옛날 궁중에서 임금이나 왕실 사람들이 병이 나거나 몸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보양식으로 먹던 음식이다. 우유는 완전 식품으로서 이 탄수화물인 쌀하고 같이 했을 때 서로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여러 영양소를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죽은 우리나라에서 우유가 식용으로 쓰인 역사와 함께 하는데, 일찍이 4세기경부터 우유죽을 만들어 먹었다고 전해지며, 조선 왕조 때는 동대문 쪽 낙산에 목장을 두고 우유를 채취, 궁중과 일부 귀족 가정에서나 먹을 수 있던 귀한 음식으로 기록되고 있다. 자, 쌀을 한 5시간 정도 이상 불렸다가 믹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들어가는 재료라고는 우유와 쌀이 전부인 타락죽.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 먼저 맵쌀, 즉 보통 쌀을 깨끗이 씻은 뒤 5시간 정도 불렸다가 물기를 제거한 후 믹서에 곱게 갈아준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환장 음식도 되지만 아침에 부드럽게 식사하시기 좋은 그런 대용이기 때문에 갈아야 됩니다. 믹서를 여러 번 돌려 최대한 곱게 갈아낸 쌀가루는 그대로 냄비에 옮겨 담은 후 물 1컵을 넣고 저어가며 끓이는데, 쌀가루에 차츰 멍울이 지기 시작할 때쯤 우유를 부어 반투명 상태가 되도록 곱게 끓여낸다. 이때부터 우유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유와 물의 양은 5대1. 우유를 조금씩 나눠 넣어주면서 죽과 잘 섞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유가 죽에 잘 섞이면 남은 우유를 부어주는 식으로 부드럽게 끓여내야 타락죽 고유의 맛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이 되직하게 잘 끓여지면 소금과 꿀로 간을 하고 잣을 고명으로 올리면 끝! 영양 만점 타락죽이 완성된다. 몸이 허약한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의 이유식 그리고 바쁘신 직장인들의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 옛날 임금님도 쉽게 맛볼 수 없었던 귀한 보양식 타락죽. 서양 음식의 크림 스프와 비슷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더구나 우유의 영양을 통째로 취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챙겨 먹기 좋은 영양식이다. 동의보감에서도 타락죽은 신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대장 운동을 도와주며 피부를 윤기 있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기록하고 있다. 타락죽과 함께 민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보양식은 또 있다. 해독작용을 하는 미나리와 인삼과 비슷한 효능을 지닌 도라지에 닭고기를 넣어 끓인 초교탕이다. 초교탕은 어떤 음식이에요? 네, 닭과 또 쇠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계란과 같이 끓인 탕입니다. 삶은 닭고기를 찢어 차갑게 먹는 초계탕과 달리 육수에 삶은 닭고기와 도라지를 넣고 뜨겁게 끓여 먹는 음식인 초교탕. 따뜻한 육수에 닭고기, 도라지를 넣은 건더기로 만든 탕 음식이어서 추운 계절에 궁중에서 즐겨 먹은 보양식이라는데, 푹 삶은 닭고기와 서너 가지의 채소, 그리고 소고기만 있으면 재료 준비는 끝. 이때 채소는 모두 살짝 데친 다음 가볍게 간을 한다. 그리고 밀가루와 달걀을 풀어 미리 삶아둔 닭고기와 함께 버무려 둔다. 그 다음 잘 우러난 닭국물에 한 숟가락씩 떠넣고 푹 끓여내면 초교탕이 완성된다. 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시고요. 단, 끓는 육수에 건더기를 넣을 때는 불을 약하게 줄여야 건더기가 지저분하게 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쇠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건표고 그리고 미나리, 도라지가 들어가서 기능성이 뛰어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보양식입니다. 밀가루가 들어가 국물은 탁해 보이지만 실제로 맛을 보면 부드럽고 담백한 초교탕. 닭고기의 부드러운 육질과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 그리고 미나리의 향이 한데 어우러지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1급 보양식이다. 인삼 대신 도라지를 넣어 기운을 돋우고 목과 폐의 건강을 살려주는 약선 음식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초교탕. 사계절 언제 먹어도 힘이 나는 특급 별미다. 경기도 일산에 자리하고 있는 한 음식점. 궁중 보양식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음식이 이곳에 있다. 바다와 가까운 고장이 아님에도 매일 아침 싱싱한 해산물을 공수해오는 주인장. 그 옛날 바다의 용왕이 즐겨 먹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요리, 해신탕을 요리하기 위해서다. 네, 몸에 좋은 해신탕 지금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해산물 지금 꺼내려고 합니다. 해신탕이 뭔가요? 해신탕은 낙지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가고요. 전복하고 가래비 이렇게 넣어서 푹 우려내는 그런 보양식이죠. 그 이름처럼 바다를 품은 보양식이라 불리는 해신탕.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낙지를 시작으로 필수 아미노산에 보고 가리비, 진시황이 자양강장제로 먹었다는 전복까지 초호화 식재료가 다 모였다. 우리가 이제 토종닭만으로도 보양으로 충분하지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보양식 여름에도 드시지만 이렇게 해서 더 몸에 좋게끔 하기 위해서 낙지, 전복, 가래비 이런 걸 넣어드립니다.
콧대 높은 해산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고급 식재료가 있다는데 바로 갓의 지름이 크고 독특한 향을 내는 능이버섯이다. 아, 네, 이게 자연산 100% 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능이라고 최고의 버섯 중에 왕이죠. 저희는 이 100% 자연산 능이만을 육수로 진하고 담백하게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능이만을 거의 고집해서 쓰고 있어요. 예부터 1능이, 2표고, 3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버섯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능이버섯. 향이 짙고 독특한 데다 씹는 질감도 뛰어나 구워 먹든 데쳐 먹든 그 맛이 좋다. 하지만 끓일수록 짙은 향이 나와 코와 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더없이 좋은 육수 재료다. 능이버섯은 이렇게 건능이라 물에 불려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더 부드럽게 질감을 느끼셔서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 요거는 생으로 드시면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혀 드셔야 되고, 그런 요래 물에 불림으로 인해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육수를 끓이는 동안 해신탕의 밑재료를 손질하는 주인장. 냄비 바닥에 먹기 좋게 자른 토종닭을 깔고 파와 부추를 듬뿍 썰어 올린다. 그 다음 능이버섯을 넣어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살리는데 이때 해산물은 일절 넣지 않는다. 아, 요거를 육수를 넣어서 한번 끓인 다음에 살아있는 거를 손님들한테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체로 나갑니다. 해산물은 마지막 주자로 남겨둔 채 닭과 채소, 버섯만 넣고 육수를 붓는 주인장. 그대로 한 소끔 끓여내면 육수에 녹아있는 능이버섯의 풍미가 다른 재료에도 속속들이 배어든다. 지금은 거의 많이들 아세요. 그래서 보양식 하면 능이버섯, 닭백숙, 오리백숙 이렇게 많이 즐겨 찾으십니다. 거기에 이제 더욱더 좋은 거는 이렇게 해신탕이나 오복탕처럼 수산물을 얹어 드신다면 더욱더 좋겠죠. 개운하고 진한 국물이 우러나면 미리 준비해둔 낙지와 전복, 가리비 등을 넣을 차례. 살아있는 생물을 그대로 냄비에 넣어 한 소끔 끓여낸다.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해신탕에서 향긋하게 퍼지는 냄새. 굳이 맛을 보지 않아도 온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요리다. 해신탕은 보양식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느 분이 드셔도 좋겠지만 특히 기력이 좀 약하시고 허약하신 분들 아니면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이 드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활력이 솟는다 그래야 되겠죠. 예, 겨울도 덕근히 이겨낼 수 있는 보양식입니다. 해신탕만으로도 꽉 차 보이는 상차림. 바닷속 용왕의 밥상을 그대로 재현해낸 듯한데 다양한 식재료가 한데 어우러지며 조화로운 맛을 내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무엇보다 모든 영양이 녹아있는 담백한 육수가 일품. 살짝 익은 낙지다리를 썰어 양념 간장에 찍어 먹으면 탱글탱글한 게 씹히는 맛이 좋고 전복과 가리비는 싱싱해서 더욱 쫄깃한데 여기에 토종닭과 능이버섯의 환상적인 만남까지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를 이루는 맛으로 몸과 마음을 꽉 채워주는 으뜸 보양식이다. 더 많은 고객들한테 능이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많은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찾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또 바람이고 목표고 앞으로 쭉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왕들이나 즐겨 먹었을 법한 보양식을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고봉산 자락 아래 자리하고 있는 한정식 집이다. 식당 앞에서 손님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다름 아닌 대나무다. 15cm 두께의 2m를 훌쩍 넘기는 길이의 통대나무를 깨끗이 씻어 켜켜이 쌓아둔 이곳. 어떤 요리를 위해 준비해 둔 건지 그 용도가 궁금하다. 지금 왕대통 수라찜을 만들 겁니다. 왕대통 수라찜이란 대나무 안에다가 뭐 해산물, 육류 뭐 이것저것 해갖고 여러 가지 넣고 가마에서 찌는 겁니다. 임금님 상에 오를 법한 귀한 식재료들을 대나무통에 넣고 쪄내는 음식인 왕대통 수라찜.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오리 훈제와 칠면조, 닭고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육류가 빠짐없이 들어가고 새우와 문어, 전복 같은 고급 해산물도 줄줄이 들어간다. 대나무에 들어가는 음식의 기본 가짓수만 18가지. 육해공에서 내로라 하는 고급 식재료들은 여기 다 모였다. 왕께서 드시던 수라찜을 재현해 보고자 이게 대나무에 넣고 같이 한번 쪄보게 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는 대표 특산물들을 정성껏 요리해 임금님께 진상하던 수라상처럼 대나무를 그릇 삼아 맛과 영양을 가득 담아내는 요리 왕대통 수라찜. 가장 신선한 상태의 식재료들을 찜 요리에 알맞게 손질한 다음 각각 대나무 마디마디에 담아낸다. 그 다음 각 재료에 수분이 빠지지 않도록 연잎을 길게 잘라 음식 위에 덮고 뚜껑을 닫아 단단히 밀봉한다. 이렇게 하고 대나무 요 뚜껑을 덮고 그러고서 가마에서 2시간을 찌게 됩니다. 이제 대나무를 통째로 호일에 싼 다음 밖으로 운반. 전용 가마에 넣고 쪄내는 일만 남았는데 대나무도 익힐 수 있는 고온의 참나무 숯불에서 2시간 동안 오롯이 쪄내야 한다. 요거는 지금 한 800도씨 되는 그 황토 숯 가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참나무 숯으로 한 2시간 동안 가열을 하게 되면 대나무가 익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나무에서 수액이 나와서 그 수액으로 이 음식이 이제 쪄지게 되는 겁니다. 삼겹살을 비롯한 모든 생고기는 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대나무 수액으로만 쪄내는 대통수라찜. 각 재료가 품고 있는 고유의 영양뿐 아니라 대나무 수액의 효능 또한 탁월한 덕분에 맛은 물론 영양까지 2배가 된다. 보양식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의 그 수액이 건강에 좋은 것도 이제 찾아봤었는데요. 의학적으로 책을 보니까 당뇨나 고혈압 아니면 관절이나 간 질환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의 그 가래 해소, 그리고 또 무좀, 치질 등 뭐 여러 군데 좋다고 문헌이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정성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얻어낼 수 있는 대통수라찜. 대나무 수액으로 건강은 2배로 채워놓고 기름기는 반으로 덜어낸 천연 보양식이다. 그 국물은 대나무 수액입니다. 이 대나무 수액인데 그 대나무 수액으로 음식을 익혔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대나무 수액뿐만이 아니고 음식에 그 기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기름기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님 수라상을 대나무 하나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대통수라찜.
평소에 맛보기 힘든 18가지의 산의 진미가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 각각의 재료마다 대나무의 은은한 향이 살아있어 풍미가 그만이다. 또한 육류의 가짓수가 많아도 인공적인 향미를 첨가하지 않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낸 데다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쪄냈기 때문에 배불리 먹어도 쉽게 질리지 않는다. 어디에 먼저 젓가락을 가져가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뜨리는 일품 요리 대통 수라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아우르는 식재료들을 한 번에 취할 수 있으니 부족한 영양을 2배로 채울 수 있는 보양식인 셈이다. 이 대나무 자체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식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자부심이 제가 많이 있는데요. 나아가가지고 드신 분들이 주변의 친구들 또 혹은 또 가족이나 많은 지인들한테 소개해주고 오실 때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되게 건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의 첫인상은 단연 맛. 하지만 우리의 몸이 오래 기억하는 것은 지친 일상 속에서 먹었을 때 기운이 나고 힘이 솟는 보양식이 아닐까? 재료는 간단하지만 임금도 즐겨 먹던 타락죽 한 그릇과 닭고기와 도라지에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초교탕으로 전해지는 궁중 보양식부터 해산물 요리의 결정판 해신탕과 18가지의 산의 진미 왕대통 수라찜까지 눈으로 감상하고 입으로 즐기며 몸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보양식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건강한 내일을 꿈꾼다. 매운 거, 또 혹은 뭐 신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추세 때 제가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삼겹살이나 아니면 그 생고기들은 전부 다 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로지 100% 대나무 수액으로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적응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었죠. 그런데 한번 드셔보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참 건강 음식이구나 해서 한번 드신 분들이 다시 찾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알려줘서 많이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